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, 문화,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.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 하는데요. 5월에는 이 가정의 달, 그리고 바다의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바다 그림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. 오늘 가져오신 책 플라스틱 섬 소개해 주세요. 네, 우선 지난주를 조금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네. 지난주에는 바로 미지의 세계였죠. 이 바닷속 산호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책,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. 우리가 지난주에 이 바다 환경이 많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요, 이 바다 오염에 대한 이야기, 그중에서도 이명애 작가의 플라스틱 섬이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. 네, 바다를 오염시키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또 플라스틱인데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궁금한데요. 그 책 내용 깊게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쓴 작가, 이명애 작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릴게요. 네, 사실 난 좀 그림책을 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이 작가님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긴 저는 아직 한데요. 그림책을 볼 줄 몰랐나 봐요. 네, 이분은요, 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정말 다양한 그림책을 많이 그린 작가이기도 합니다. 이명애 작가는요, 이 대학에서 한국화를 전공했고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. 특별히 2015년과 17년에 볼로냐 올해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선정이 되었고요. 또 남이 콩쿠르 은상, BIB 황금패상, 황금사과상을 받기도 했습니다. 특히 이 BIB 황금패상은요,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 그림책 원화 공모전인 만큼 이 그림책을 사랑하는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는 상이기도 한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이 플라스틱 섬이라는 책으로 2015년 황금패상을 거머쥐기도 했습니다. 와, 정말 경력이 화려하세요. 네. 세계가 인정한 작가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이명애 작가는요, 이렇게 화려한 이력만큼 이제까지 펴낸 책의 양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 플라스틱 섬 이외에도 10초, 내일은 맑겠습니다, 휴가, 꽃 등을 쓰고 그렸고요. 또 물개할망, 모두 다 꽃이야, 신통방통 홈쇼핑 등 책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. 현재까지 총 무려 78종에 달하는 그림책을 쓰고 그렸다고 합니다. 와, 그중에서도 이 플라스틱 섬 이명애 작가가 처음으로 쓰고 그린 책인 거죠. 아마도 플라스틱이 담긴 그런 책일 것 같은데요. 어떤 이야기인가요? 네,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제목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오염된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는데요. 이 그림책 표지에서도 느낌이 딱 오시기도 하죠.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오늘부터 쓰담쓰담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긴 하지만요. 이 해양 생태계는 사실 이미 사람들이 쓰다 버린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플라스틱 섬,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? 그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실제 그 플라스틱 섬을 얘기하는 거겠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작가는요,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태평양 한가운데 둥둥 떠다니고 있는 쓰레기 섬을 모티브로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우리가 쓰고 버린 이 플라스틱이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해류의 영향으로 바다에서 빙빙 돌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죠. 그 규모가 우리나라의 면적의 무려 15배에 달하기 때문에 일종의 거대한 섬으로 이 착시 효과가 네. 있는 건데요. 그래서 플라스틱 섬, 쓰레기 섬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. 그야말로 정말 쓰레기 섬이잖아요. 네. 태평양 한가운데 정말 둥둥 떠다니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. 근데 작가가 이 플라스틱 섬을 주제로 책을 쓴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. 네, 작가는요, 어느 날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플라스틱 섬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. 아이를 키우는 하나의 엄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고 싶었다고 합니다. 특히 이 작품이 재밌는 건요, 단순히 플라스틱 섬이 존재한다라는 이런 어떤 팩트를 좀 나열한다기보다는 바다에 살고 있는 바다새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는 게 정말 신박하기도 합니다. 와, 그러니까 바다새가 바라본 플라스틱 섬, 플라스틱의 느낌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. 네. 사실 바다새는 이게 플라스틱이지 뭔지도 모르고 볼 텐데 네.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그것도 참 궁금한데요.
네, 이 책의 도입부부터가 이 바다새의 목소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. 네. 바다새가 과연 이 플라스틱을 어떻게 볼지 책 속의 문장으로 조금 낭독해 드릴게요. 나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어요. 내가 사는 섬에는 알록달록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. 그것들은 강을 따라 바다로 조금씩 흘러오기도 하고 거센 파도를 타고 엄청나게 몰려오기도 해요. 계절을 따라 바다를 지나가는 친구들이 이 섬에 들르면 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. 처음에는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 하지만 금세 적응하는 법을 배워요. 몇몇 친구들은 그 속에 갇히기도 하고 알록달록한 것을 먹기도 해요. 알록달록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. 와, 신우주 책방지기가 담담하게 읽어서 그런 건가요? 아니면 이 새가 담담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? 정말 환경과 동물들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으로 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. 네. 플라스틱 섬에 사는 동물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그냥 서술하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네. 마음에 좀 더 이렇게 찌르는 것 같고 다 그쵸. 전곡을 찔린 그런 느낌인데요. 네, 사실 이 그림체가요, 또 특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수묵화를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정말 아름답기도 해서 사실 이 네.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그 역설적으로 더 많이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.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, 이 책에 실린 그림들은 모두 하나같이 흑백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.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가 흑백입니다. 네. 그런데 단 하나, 이 플라스틱만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플라스틱이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 라는 좀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. 사실 이게 실제로 이 바다새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지 이 알록달록한 것들이 새로운 장난감이나 먹잇감으로 인식이 네. 되기 때문에 이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. 이 바다새의 눈에는 예쁘게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처럼 목에 걸쳐보기도 하고 또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. 또 입으로 넣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좀 탐색해보는 그런 그림들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역설적인 효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분명하게 와닿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왜 그 3살짜리 어린아이가 이 병뚜껑이나 혹은 뭐 100원짜리 동전 같이 삼키기 쉬운 물건들을 입에 넣으면 어른들이 어떤가요? 깜짝 놀라잖아요. 안 돼. 네, 바로 맞아요. 맞죠. 안 돼, 네. 빨리 뱉어.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저지하게 예. 되는데요.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해양 생물들도요, 사실 플라스틱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놀 수가 있는 거고요. 이 해양 생물들이 입으로 삼키면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어린아이에 비유해 주시니까 좀 더 확 와닿네요. 네. 정말 우리 아이에게 플라스틱이 위험한 걸 알지만 동물들은 알 리가 없죠. 그쵸. 게다가 알록달록한데 입으로 한번 넣어보고 싶기도 할 것 같습니다. 또 그림책을 보니까 알록달록한 이 플라스틱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. 네, 그렇죠. 사실 어떤 분들은요, 이 그림을 보면서 점점 더 이 숫자가 증가하는 플라스틱을 보면서 바로 인간의 욕심과 비례한다라고 아, 이야기를 네. 하고 있더라고요.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마트나 상점에서 그리고 또 여행을 할 때에도 이 일상에서 거리낌 없이 이 소비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. 이 물건을 처음 살 때는 정말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깨끗하게 잘 뽑아낸 플라스틱 물건들을 보면 사실 좀 탐이 나기도 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하나둘씩 사놓은 물건들이 한 달이 지나면 금세 쓸증이 나고 또 금세 닳기도 합니다. 그래서 버리고 또 구입하고 이런 소비 문화를 우리가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. 우리가 누리는 이런 일종의 편리함이 또 다른 생물종들에게는 엄청나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역설적으로 와닿기도 합니다. 네, 그러니까 말씀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루도 일회용 플라스틱 쓰지 않는 날이 없지 않나라는 네, 생각이 들 맞습니다. 정도입니다. 뭐 불과 지금 몇 분 전에도 이 플라스틱
페트병으로 물을 마시곤 했거든요. 네. 사실 이렇게 태평양을 떠도는 저 거대한 플라스틱 섬이 이렇게 플라스틱을 쉽게 쓰고 버린 바로 우리들의 삶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이 말씀하셨던 이 태평양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플라스틱 섬은요, 사실 사람들이 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기 시작한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다고 합니다. 또 플라스틱은요, 소재가 가볍기 때문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지도 않고요. 그래서 바다 위를 둥둥 떠다니면서 이 북태평양 환류 해역에 이 타원형 골로 모여서 지금의 거대한 섬이 만들어진 건데요. 사실 이게 100년도 채 되지가 않았죠. 약 70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과연 이 70년 정도 된 역사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좀 반성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태평양에 있는 플라스틱 섬을 소재로 했지만 비단이 머나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제주, 특히 이 해양 쓰레기는 제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해양 동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되고 있죠. 네, 사실 안타까운 뉴스가 우리를 이제 매일같이 좀 마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. 실제로 이 제주 바다에서 사체로 발견되는 거북이의 경우에 약 70%가량이 해양 쓰레기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네. 이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. 또 이 제주의 한 언론사에 따르면요, 이 코로나 기간에 강원도, 경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의 해양 쓰레기가 급증한 현상을 꼬집고 있는데요. 특히 제주도는요,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무려 2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.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도에는 약 1만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2021년에는 약 2만 톤에 달하는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셈인 거죠. 그래서 우리 제주 바다가 좀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선이 이미 넘어섰다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와, 불과 2년 사이에 정말 2배가 훌쩍 넘었어요. 네. 그만큼 플라스틱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이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부터 플라스틱 재활용을 좀 철저히 하고 그리고 낭비를 없애는 일일 텐데요.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 책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히고 있다, 인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이 초등학교 수업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정말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. 지구가 처한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는 접근으로 다양하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실 어른들보다 우리 아이들이 이 환경 문제만큼은 좀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느끼기도 하는데요.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, 특히 이 쓰레기 재활용이나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이 특히 이 책을 많이 활용한다고 네. 합니다. 이 그림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워낙에 강렬하기도 해서요. 아이들도 학습하면서 정말 많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네요. 사실 이 환경오염의 주범은 우리 어른들이고 어른들의 네. 편리함인데 이걸 또 아이들에게 환경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고 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어른의 입장에서 미안하기도 하고요. 이 그림책 아까 뭐 아이들에게 교육용으로도 읽힌다라고 하셨지만 네. 우리 어른들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삶을 좀 되돌아보고 모두가 조금씩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. 다음 주엔 또 어떤 책 만나볼까요? 다음 주에도 이 바다 오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또 다른 어떤 오염이 있을지, 바다에 처한 이야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바다로 이어지는 것들 중에서 강가가 있잖아요. 네. 갯벌, 강가 이렇게 있는데 다음 주에는요. 특별히 우리 새만금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. 오, 네. 우현옥 작가의 잃어버린 갯벌 새만금이라는 그림책인데요.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. 전라북도 군산 옆에 있는 새만금에 대한 그런 네. 책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주에도 책 소개 제주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했습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